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 9일 수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항식의 덧셈인데요. 다항식의 덧셈 같은 경우는 더하거나 뺄 때는 같은 항끼리, 동료항끼리 더하고 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생략된 경우는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하면은 x끼리 그리고 xy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네끼리는 더하면 이제 0이 될 거고요. 얘네끼리 더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2xy 더하기 1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집합이 같다고 하면은 안에 있는 원소끼리 같아야겠죠. 집합 A는 1, 2A고요. 집합 B는 1, 4, B인데 1, B, 4라 써도 같은 집합이겠죠.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이 되려면 얘네끼리 같아야겠죠. 따라서 B는 2고요. A는 4가 나옵니다. 곱하시면은 8.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켤레 복소수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켤레 복소수는 원래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있을 때 실수 부분 B, 그러니까 I 앞에 있는 것만 부호를 바꾼 게 됩니다. 그러면 Z가 원래 어떤 A 플러스 BI라고 돼 있는데 B만 마이너스 B로 바꿨을 때 2 빼기 I가 된 거죠. 그럼 원래 이제 복소수 Z는 2 플러스 I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끼리 이제 더해주시면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4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에 4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4번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지금 두근이 2랑 8이죠.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과 곱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합은 10이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6인데 1분의 b 하시게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 b는 16이니까 더하면 6.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평행하거나 수직인 경우는 따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일단 기울기가 같다는 거고요. y절편까지 같으면 이제 평행이 아니고 일치라서 일단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니까 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k는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인수분해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공통이니까 라지 x로 치환을 하시면 라지 x 제곱 더하기 2배 x 빼기 3입니다. 그럼 라지 x 더하기 3, 라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라지 x 자리에 원래 있던 x 제곱 더하기 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얘랑 같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쪽이 x 제곱 더하기 ax 빼기 1인 거고 얘랑 이제 같으려면 a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죠. 그럼 위아래 같으려면 b가 3이면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g 역함수의 3을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g의 오른쪽 여기서 3에서 출발해서 반대로 가시면은 5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f에다가 4를 넣고 그걸 다시 g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4를 대입해서 나온 이 숫자를 7을 다시 g에 넣으면 나오는 2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7. 정답은 2번이 나오겠습니다. 8번입니다. 내분점하고 외분점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y좌표가 0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2대1 외분하는 점의 y좌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대1이니까요. 이쪽에 쓸게요.
2 빼기 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순서인데요. 2에다가 b좌표를 곱해야 돼요. 2 곱하기 b의 좌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y 좌표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b 좌표 자리에는 a를 쓰시면 되겠고요. a 좌표 자리에는 7 쓰시면 됩니다. 이게 0이 되면 된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7이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9번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앞에 x 앞에 있는 숫자 있죠. 반의 제곱을 여기 더하시면 되죠. 여기 최고차항 계수 1일 때 x항의 개수를 절반에서 제곱한 걸 더한 다음에 다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k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바뀌고 뒤에 k 빼기 4가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함수가 꼭지점이 2, k 빼기 4가 되겠고요.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라고 했죠. 근데 꼭지점인 2에서 멀어질수록 함수가 커지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랑 3 중에 누가 2에서 멀리 있나를 생각하시면 얘는 한 칸이고 얘는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고 3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함수가 이만큼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넣은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4죠. 그래서 5 더하기 k, 그게 문제에서 9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k 값을 구하시면 4,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이런 유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눌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양수일 땐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이거를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절대값이 안에 있는 게 언제 뿔마가 바뀌는지 생각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셔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면은 이 안에 있는 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네, 바로 생각이 나면 좋고요. 안 나면은 뭐 예를 들면 이거보다 이상인 거 0 같은 거 대입해 보시면 1이네, 양수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3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1번 상황에서는 플러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을 없앨 때, 절대값을 벗겨낼 때 그대로 나옵니다. 양수니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2x가 6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답을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조건 아래에서 풀었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교집합해서 답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뭐 남학생 중에서 키 160 이하인 애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실수로 여자애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걸러줘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기에서 절대값을 벗겨낼 때 이 3x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3x가 넘어가면 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8.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겠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조건하고 얘랑은 교집합을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가지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키 160 이하인 애를 남자애들 중에 조사했고 여자인 애들 중에 조사했는데 전체 학생 중에 궁금하면 이 두 개를 이제는 마지막에는 합집합, 파란색 결과 두 개를 합집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x값의 합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전부 다 더해서 2가 나온다.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교집합, 합집합 하는 게 헷갈리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직선 그려가지고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합집합 하는 것만 해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까지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합집합은 이게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다 되니까 여기가 다 되겠죠. 네, 수직선으로 합집합, 교집합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네, 11번입니다. 항등함수라고 했는데요. 항등함수는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돼요. 꼭 식이 x로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을 넣으면 각각 마이너스 3이랑 1이 나와야 합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요. 0보다 작으니까 2x 더하기 a를 해주시면 a 빼기 6인데 그게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따라서 a 값은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1은 0 이상이니까 여기에 대입하셔야겠죠. 그럼 b-1이 나오는데 그게 1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b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이랑 2를 곱하시면 6이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a, 제곱이 있는데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시키시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이 될 거고 걔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y에다가 플러스 2를 이제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y에다가 대입해 주시고 x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a제곱 더하기 2고요. x를 4배 해주시면 4a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는 0인 거고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하셔서 a 값을 구해주시면 2가 나옵니다. 정답은 5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충분 조건이 된다면 이제 질리집합을 생각하면 P가 충분 조건이면 P가 더 작아요. P가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P를 조금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값 씌어서 1 이하려면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2면 전부 다 이렇게 또 바꾸시면 되겠죠. 지금은 x 빼기 5가 절대값 씌어서 n 이하가 되려면 x 빼기 5가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다. 그리고 x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전부 다 5를 더해서 5 빼기 n부터 5 더하기 n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그냥 0 이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수직선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q를 그려보시면 0 이상인 거예요. 자, 이게 q인데 이제 p를 그리면 5 빼기 n부터 플러스 n까지 그려져요. 근데 그게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파란색이 안 들어가니까. 따라서
P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고 여기가 5 빼기 n, 여기가 5 플러스 n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가 쏙 들어가려면 얘랑 얘랑 비교해야 되겠죠. 얘가 아까처럼 왼쪽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얘가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n은 5 이하가 되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개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5개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4번입니다. 원의 접선을 구할 때는 그 두 가지 테크닉을 저희가 보통 배우는데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y는 뭐 x 플러스 1이 얘랑 몇 개에서 만나지 하면 여기에 대입을 하셔서 판별식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겠죠. 판별식이 0이 되면 접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그게 반지름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따지는 방법이 있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전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겠고요. y절편을 구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2,-4를 지나는 직선을 식을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2,-4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2,-4를 지난다. 여기가 2,-4라고 하면은 그런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0,0이었나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죠. 그럼 0,0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반지름 길이인 루트 2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얘를 이제 전개해서 mx 빼기 y 빼기 2m 빼기 4는 0으로 쓰는 게 더 편하고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써보면요. x, y 앞에 있는 이 a, b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m이랑 마이너스 1이랑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점을 직선에 대입하는 거죠. 0,0을 여기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m 빼기 4가 나오죠. 거기다가 절대값 씌운 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 길이 루트 2랑 같아야 접하겠죠. 그러면은 절대값 안에는 통째로 부호를 바꾸는 거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할 건데요. 제곱을 하면 얘는 2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 루트는 사라지겠고요. 얘는 제가 2 곱하기 m 플러스 1 해서 제곱할게요. 그럼 4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2를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개해 보시면요. 얘는 m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1 얘는 m제곱 더하기 1 그럼 왼쪽으로 다 넘겨주면요. m제곱은 2개에서 1개 빼면 m제곱이고요. 얘는 전개하면 4m 상수항은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요. 플러스 1 됩니다.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가 잠깐만요. 네, 제가 여기서 틀렸죠. 2를 묶어내면은 m 플러스 1이 아니라 m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그럼 제곱하시면 4 곱하기 m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있던 2랑 4를 이제 날려서 2배를 하시면 되는데 2배에 m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4 m제곱 더하기 1 자, 그러면 m제곱항은 여기가 넘어오면 m제곱 2개에서 1개 빼니까요. 여기 1차항은 8m 상수항은 8에서 1 빼니까 7 나옵니다. 그러면 n 값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7을 여기 대입해 주시면은 다 찾았죠. 직선을. 근데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고 y절편은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절편은 뭐가 되냐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빼기 4죠. 그래서 y절편은 0, 마이너스 2m 빼기 4인데 m 값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7 대입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a랑 b가 마이너스 2랑 10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더하라고 했네요. 정답은
8이 되겠죠.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A를 B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했을 때 A를 BQ 플러스 R 이렇게 쓰실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fx를 x제곱 빼기 x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f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건데 저는 얘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보면 좀 더 계산이 편해서 여기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x 더하기 1 곱하기 x q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한 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ax 플러스 2a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통째로 그냥 x는 0을 대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x에 전부 다 이제 0이 들어가겠죠. 0이 들어갈 건데 여기 0이 들어가면 앞부분 다 날아가겠고요. 여기 0이 들어가면은 사라지고 2a만 남겠죠. 그게 나머지가 문제에서 6 된다고 했어요. 네, 6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a 값을 구하시면은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양수 A, B에 대해서 더한 거 반띵, 이게 이제 평균, 저희가 보통 말하는 평균, 산술평균이죠. 그러니까 국어 100점, 수학 80점이면 더해서 반띵해서 90점. 자, 그 다음에 이게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A, B가 같을 때 두 개가 이제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으로 좀 더 자주 쓰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직육면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한 모서리 길이가 6이고 나머진 모르겠는데 부피는 108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x, 여기 y, 6이라고 할게요. 근데 부피가 108이니까 싹 다 곱하면 108 나오는 거겠죠. 그럼 x, y는 곱하면 뭐가 되냐면 108을 6으로 나누면 10 하면 60이고 48 남으니까 18이 나오겠네요. 대각선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피타고라스 2번 돌리시면 되는 거겠죠. L이라고 하면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6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36은 그냥 빼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6은 그냥 뒤에 그대로 써놓고 여기에서 X제곱이랑 Y제곱을 지금 더했죠. 근데 더한 거는 2배에 루트 씌운 거 곱한 거보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우시면 x제곱, y제곱에 루트 씌운 건데 그거 2배보다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은 계산해 보시면 xy가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근데 xy가 18이니까 2배 하시면 36 더하기 36 해서 72. 그래서 L제곱이 72 이상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대각선 길이 L이니까요. 얘는 36 곱하기 2겠죠. 그래서 양수만 생각하시면 6루트 2 이상이네 해서 정답을 1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통적인 게 얘랑 같아요. 그걸 라지 x라고 하고요. 얘랑 얘도 같아요. 그걸 라지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에서 x 빼기 y를 곱하고 있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제곱할 건데 그럼 182가 2번 될 건데 루트를 제곱하면서 한 번 또 생기죠. 그러니까 182가 총 3번 나오고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3을 3번 곱한 게 나오겠죠. 그럼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뒤에 걸 뺍니다. 네, 이게 보이는 게 낫겠네요. 인수분해 공식. 앞에서 뒤에 걸 빼요. 그러면은 이제 170, 아니죠. 169가 될 거고요. 앞에서 뒤에 걸 뺐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182 곱하기 13, 그리고 13제곱이 됩니다. 근데 계산이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결국 문제가 13의 4제곱 곱하기 m으로 나온다는 건 여기 13의 세제곱으로 나눠지는데 얘도 13의 세제곱으로 나눠지고 얘도 13의 세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얘도 13의 세제곱으로 나눠지겠네. 그래서 182가 사실 13으로 나눠지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쓰고 생각할게요. 182를 13으로 나눠보시면 10을 곱하면 130, 그 다음에 52가 남으니까 14를 곱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13세제곱, 14세제곱 곱한 거고 빼기 13세제곱입니다. 그럼 13세제곱으로 묶으시면 14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인데요. 그러면은 1의 세제곱으로 보고 아까 그 인수분해 공식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럼 14 빼기 1, 14제곱 더하기 14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13이 4개가 있는 거겠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6 더하기 14 더하기 1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만큼 더하시면 210, 여기 더하시면 211 나옵니다. 그래서 13 4제곱에다가 211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네, 18번입니다. 18번입니다. p 플러스 2qi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실 때 4q 제곱, i 제곱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배에 이거 2개 곱하면 2pq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p제곱 빼기 4q제곱 나올 거고요. 뒷부분은 4pqi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16i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0 빼기 16i로 보시면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p제곱 빼기 4q제곱은 0이 된다.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겠죠. 그러면 4배 pq가 마이너스 16이니까 pq는 마이너스 4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p 빼기 2q랑 p 더하기 2q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p가 2q가 되거나 p가 마이너스 2q가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곱해서 음수가 됐으니까 두 개는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뿔마거나 맞불이어야 되겠죠. 뿔뿔이거나 마마면은 곱해서 음수가 안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두 개는 부호가 달라질 거예요. 한 개가 양수였으면 음수가 되고 음수였으면 양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경우고 이렇게 두 배라고 하면 부호가 같겠죠. 양수면 두 배도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되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 자리에 2q를 대입해요.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2q 곱하기 q가 마이너스 4인 거고 그럼 이제 q 제곱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q가 루트 2거나 q가 마이너스 루트인 거고 그때 p 값은 마이너스 2배를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가 가능하겠죠. 문제에서 물은 게 뭐였죠? 그게 PQ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PQ가 지금 뭐랑 뭐가 가능했냐면 마이너스 2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부호만 달랐죠.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게요. 첫 번째 케이스. 자, 이때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루트 2죠. 그게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하시면 마이너스 4인데 그게 이제 b가 나오는 거겠죠. 이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시면 a제곱 하시면 2, b제곱 하면 16 그래서 더하면은 18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해보시면 되는데 죄송해요. p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제껴야겠고요. 이걸로 이제 정답을 찾으셔야겠네요. 두 근의 합은 루트 2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인데 그게 이제 B가 나옵니다. 정답은 바뀌지 않고 18 그대로 나옵니다. 19번입니다. 곡선 y는 x제곱이 있고요.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나오고 그러면 일단 y는 x 이제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교점은 1,1이 되겠죠. 네, 0과 1 사이에서 이제 y는 x제곱 위에 이렇게 t 제곱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게 b가 되니까 얘는 t제곱, t가 되겠죠. 근데 각각에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cd가 된다. 그러면 c가 여기에 0,t제곱이 될 거고 d는 0,t가 되겠죠. 각각 a, b의 y 좌표를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a, b, dc의 넓이가 8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자, 여기가 8분의 1이 되는 건데 사다리꼴이 되겠죠. 네, 여기 자, 이렇게 사다리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C 길이 구하래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t에서 C의 y좌표 t제곱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 같은 경우는 t 빼기 t제곱이 될 거고요. 사각형 넓이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한 다음에 높이 그리고 윗변 아랫변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지금 이 높이가 t 빼기 t제곱이니까요. 2분의 1에다가 어디에 써야 잘 보이죠? 높이는 t 빼기 t제곱이고 그다음 위아래 더하셔야 되는데 여기 길이는 x제곱, 아래 길이는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각각 t를 한 개씩 뽑아서 이 앞에다가 쓴 거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t제곱 하신 다음에 여기선 t 하나 빠지면 1 빼기 t가 되고 여기선 t 빠지면 1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 같은 경우는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빼기 t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2분의 t제곱에다가 1 빼기 t제곱이 곱해진 게 8분의 1이 나오려면 양쪽을 이제 8배 해주시면은 4t제곱 1 빼기 t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해서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4t 4제곱 빼기 4t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은 t 그냥 4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인수분해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t제곱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t 값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양수만 되겠죠.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2분의 루트인데 그거를 각각 여기 가랑 나에다가 대입해서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부터 해볼까요? 나에다간 t제곱이 2분의 1인 거니까 대입을 하시면 얘가 1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죠.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를 대입하시면 2분의 루트 2 빼기 t제곱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정답은 1번이다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풀었네요. 자, 20번 해볼게요. 나 조건이 중요한데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2이하래요. 그러면은 이게 그 함수의 최대값이네 라는 거를 눈치채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0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최대값이 있으니까 위로 블록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라 했으니 자,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0이 된다. x축이랑 만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데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지금 이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에서 두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두 칸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F0이랑 F-4가 0이 되는 거네요. 기억은 맞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생기냐면 마이너스 2보다 둘 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자, 요렇게 생기면 최소값은 여기에서 생기니까 F1이 최소값이 맞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P부터 P 플러스 2까지에서 최소값을 GP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 P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마이너스 5나 좀 왼쪽에 있는 걸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길이가 이제 두 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뭐 이만큼 그렸다 쳐요. 이때 최소값은 얼마지? 라고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대입한 거겠죠. 그러니까 G-5는 초록색에서 최소값인데 그냥 F-5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생긴 거예요. 자, 근데 P가 조금 커져요. 그러면은 그 구간이 같이 통째로 오른쪽으로 두 칸, 이 길이는 두 칸인데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최소값은 계속 제일 왼쪽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게 그대로 그려진 게 GP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구간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살짝 여기 꼭지점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모양이면 당연히 이 왼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지금 좀 올라가다 내려오면은 최소값이 이제 이 모양에 따라서 올라가다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냐 내려간 게 더 많이 내려오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어디에서 생길지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게 언제 바뀌지? 라고 고민하실 때는 누가 더 이제 낮은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기준을 잡을 때는 두 개가 같을 때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이 좌우 높이가 정확히 똑같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좌우 길이가 2죠. 그럼 좌우가 전부 다 한 칸 한 칸일 때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이 좌우가 정확히 같아지고요. 그때까지 최소값은 얘랑 그때는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하든 1 대입하든 똑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까지 그려졌고요. P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이제 최소값이 그대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P가 뭐 마이너스 1.5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려지면은 최소값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생기겠죠. 얘는 여기가 P면은 두 칸 더 간 거죠. P 플러스 2.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두 칸 오른쪽에 있는 거를 땡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게 자, 여기 있는 그래프가 여기 이제 두 칸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두 칸씩 왼쪽으로 땡겨오게 돼서 GP 그래프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P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중에 최소는 0을 대입했을 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한 함수값을 가져와서 여기 이제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이 GP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거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여기서 생기겠죠. 여기. 그러니까 GP의 최대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건데 그게 1이다 라는 거고요. 그때 F에 관한 걸 물었으니까 F에 관한 식을 다 찾으면 되겠네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F에다가 0 대입하고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니까 F는 X랑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 나온대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여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가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겁니다. 그때 f 마이너스 2를 물었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라서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네, 맞네요. 디귿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1번 할게요. 자, 21번은 최대한 깔끔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설명이 간단하진 않은데 자, 기본적으로 이 표현을 알고 계셔야겠죠. 어떤 집합에 여집합을 교집합한다는 건 앞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낸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거는 하나 미리 체크하자면 이 A, B는 애초에 U의 부분집합이라서요. A, B도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만 고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B가 A보다는 좀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B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B를 찾자. 자, 그러면요. 5분의 30 빼기 X가 U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U는 20 이하 자연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5배에서 넘겨서 정리하시면 X는 30 빼기 아니죠. X는 5n 그리고 빼기 30 이렇게 나오겠죠? 30 빼기 X가 5n이니까 X는 아니네요. X는 30 빼기 5n 되는데 그럼 n에다가 1, 2, 3, 4 대입하시면 얘가 25, 20, 15, 15, 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B 자체가 U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20 이하 자연수만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20부터 5까지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5, 10, 15, 20 이렇게 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생각해 볼 건데 이걸 보자마자 A가 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하면서 A1, 2, 3를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옆에 보이게 옆에 좀 써놓을게요. AK가 자, 근데 Y가 U의 부분서 네, 이게 화면이 한 번에 안 잡혀서요. 대충 이렇게 위에 거를 아래 적어 놓고 할게요. A1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X에다가 K에 지금 1 대입한 상황인데 Y 빼기 1이 되겠죠. 곱해서 30이 되면 좋겠고요. Y는 그러니까 Y는 1부터 20까지예요. 근데 지금 곱해서 30이 됐잖아요. 근데 X도 20 이하 자연수니까 어쨌든 이거 두 개는 30의 약수끼리 곱해서 30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30의 약수를 생각해 보시면요. 30의 약수를 좀 옆에 써놓으면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러면 30의 약수는 가능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1, 2, 3, 5 1, 2, 3, 5 있고 그리고 두 개씩 곱한 거 6, 10, 15 그리고 30 이렇게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x를 모은 게 ak예요. 얘를 만족하는 x를 찾을 건데 y부터 생각해 보시면은 y가 20 이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0부터 19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y 빼기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약수 중에 가능한 걸 일단 다 골라보면요. y 빼기 1이 통째로 1이 될 수도 있겠고 2, 3, 5, 6, 10, 15까지 가능하겠죠. 30은 안 되겠죠.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x가 가능한 게 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얘 파란색이 1이면 거기 곱할 때 30을 곱해야겠고 2면은 15, 3이면 10, 5면 6, 6이면 5, 10이면 3, 15면 2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x도 지금 AK 자체가
U의 부분집합이라서 20 이하 자연수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1이 이게 다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AK에서 B를 뺐을 때 몇 개가 남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B에 포함되는 애가 5, 10, 15 이거는 이제 A에서 B를 뺄 때 사라지겠죠. 그러면 6, 3, 2가 남죠. 그래서 저희가 A1으로 저거를 이제 했을 때는 6, 3, 2 3개 해가지고 원소 개수가 3개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실제 시험장에서는 지금 그럼 이게 언제 한계가 되겠지? 바로 떠오르면 좋은데 안 떠오르면 A2, A3 몇 번 더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계속 해드린 게 도움이 될지 바로 그 정답으로 향해서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2나 3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하면서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는데 K가 2, 3, 4, 5 가면 여기가 y 빼기 1, y 빼기 2, y 빼기 3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 가질 수 있는 값이 19까지 18까지 조금씩 줄어들 텐데 지금 이게 A2가 되면 y 빼기 2니까 이게 18까지로 바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8까지라고 했을 때 이 약수의 후보군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변화가 없겠죠. 약수의 후보군에 좀 변화가 생기려면 이 범위가 줄어들다가 15를 포함하지 못해야 그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19까지인데 이게 14까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5가 더 빠져야 되니까 A6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직접 하면서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는 x 곱하기 여기 6이 들어가니까 y 빼기 6인 거예요. 곱해서 30이 되게끔 하는 x를 다 찾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얘는 y 자체가 1부터 20까지가 되는데 y 빼기 6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5부터 14까지 되겠죠. 근데 30의 약수는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가능한 약수가 뭐가 되냐면 음수는 안 되는 게 x가 어차피 양수라서 양수 중에만 생각을 어차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1, 2, 3, 5, 6, 10, 15가 아까는 됐는데 이제 15가 어때요? 15가 이제는 범위에서 잘렸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곱해서 30이 되게 짝꿍을 찾아주시면 1 곱하기 30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20 이하 자연수야 되니까 얘는 제끼고요. 그 다음에 15의 짝꿍인 2는 이제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A6에서 B를 빼요. B를 빼는데 B는 아까 5의 배수들이 있었죠. 5, 10, 15. 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이랑 3만 여기에 남게 되니까 이제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쯤 바로 정답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한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6은 남아 있어야 되고 3은 탈락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지 이제 한 개만 남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3의 짝꿍인 10은 빠졌어야 되겠죠. 6의 짝꿍인 5는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범위를 이제 생각하실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은 못 들어가고 5는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줄어들어서 5까지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정답으로 생각을 조금 마무리로 넘어가 보면요. AK를 생각했을 때 Y 빼기 K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부터 20까지였는데 K를 빼시면 1 빼기 K부터 20 빼기 K까지 됐었어요. 근데 X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우린 양수 쪽만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이 범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1 빼기 K고요. 20 빼기 K인데 여기에 10은 들어가면 안 되고 5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4가 돼버리면은 15가 14보다 크니까 이제 안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10은 밖에 있어야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5가 들어가려면
이거 이하여야 되고 10은 못 들어가려면 얘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요. K가 넘어가면은 15 이하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은 K가 넘어가면 1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따라서 K는 11부터 15까지 5개가 가능하고요. 개수를 물었나요? 합을 물었나요? 네, 개수를 물었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나머지 정리는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그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방법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알파를 그냥 f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3을 대입하시면 9 더하기 12 빼기 2니까 정답은 19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왼쪽은 4x제곱 더하기 ax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개를 하시면 b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예요. 그러면 같은 항끼리 같아야 돼요. b가 4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랑 2b랑 같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b가 4니까 8이 나오겠죠?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요.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싹 다 더하면 11이 나오겠죠? 정답은 1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A집합이 B집합에 이제 포함되라고 했고요. A집합을 나타내보면 이게 0이 되는 X값을 물었으니까 결국 근을 말한 거겠죠. A랑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은 마이너스 3이랑 5가 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면 두 개가 같으니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도 되고, 근데 양수니까 딴 걸 구해야 되는데, 이제 A가 5가 되면 얘가 중근이라서 A가 그냥 이렇게 5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네, 연립방정식이네요. 1차식 있고요. 2차식 있을 때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X 자리에다가 2y 플러스 1을 대입할게요. 제곱을 안 해도 되니까 x를 대입한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는 0. 그러면 y 값이 2가 나오겠고요. 여기 대입하시면 x는 5가 나오겠죠. 두 개를 더하시면 7 나옵니다. 정답은 7 해주시면 되겠고요. 26번입니다.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길이 줬고요. 넓이를 줬어요. 그러면 자, xy 했을 때 xy 곱해서 반띵한 게 3이니까 xy는 6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한번 돌려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를 제곱하시면 6, 4, 24가 나오는 거겠죠. 그때 세제곱 세제곱 더한 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 세제곱 y 세제곱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24죠. 그 다음에 빼기 6이죠. 그러면은 이 오른쪽은 24에서 6을 뺐으니까 18배에다가 x 플러스 y를 하시면 되겠고요. x 플러스 y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곱을 한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니까요. 이게 24죠. 그 다음에 얘가 6을 2배 했으니까 12, 36이죠. x 플러스 y를 제곱해서 36이니까 x 플러스 y는 뿔마 6일 텐데 변의 길이니까 6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8에다가 6을 곱하시면 108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은 게 108이죠. 따라서 정답을 108 해주시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이건 정형적인 유형이라서 혹시 처음 본다면 이 유형을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A가 1,2고요. 다음에 B가 2,1이에요. 처음 풀 때는 어려운데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X축 위에 점씨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이 둘레의 최소값을 물었는데요. 둘레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길이 구하시면 루트 2네요. 네,
루트 2로 고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최소가 되냐라는 건데, 많이 정형적인 유형이니까요.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b를 x축에 대칭시키면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점C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데, 얘를 데칼코마니 하듯이 x축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얘가 접혀서 온 거니까 접을 때 길이가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빨강색 더하기 파랑색은 쉽게 말하면 A에서 X축 한 번 찍고 B로 가는 건데, 그 중에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그은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길이는 이제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 사이 길이죠. 그러면은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우리는 빨파검 최소값 구하는 건데, 검은색은 루트이고 빨파는 초록색일 때 최소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은 최소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A랑 B를 더하시면 1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응? 뭔가 이상한데요? 아니죠.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여기 루트 5로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답은 10이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28번입니다. F에다가 1을 대입하시는 거를 여기 그냥 대입하시면 A 플러스 1 나오겠죠. 자, 근데 A 플러스 1 같은 거를 G에 넣었는데 A 플러스 1은 당연히 A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이 문제인데, G에다가 4를 대입하고 싶어요. G에다가 4를 대입하고 싶은데 4가 A보다 작으면 여기 대입해야 되고 A보다 크면 여기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4보다 이상일 때, 아니다. A가 4 이하일 때,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해결할게요. 4 이하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4를 G에 대입할 때 이제 어디에 대입해야 돼요? 4가 A보다 이상이니까 아래쪽에 대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F G4인데 4는 A보다 이상이니까 제곱에 대입해서 1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대입하시면 A 플러스 16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57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에다가 A 더하니까 3A, 그리고 1이랑 16 더하면 17이죠. 그게 57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0은 0이다. 그럼 인수분해가 8, 5에다가 부호 붙여서 하시면 되겠네요.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5.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8이랑 5가 가능한데요. 4 이하인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보다 커요. 그러면 F에다가 G4를 대입하는 건 뭐가 되냐면 G에다가 4를 대입할 건데 4가 A보다 작아요. 그러면 4를 이 중에 어디에 대입해야 되겠어요? 4가 A보다 작죠? 네, 그러면 여기 대입하시면 4를 2배해서 6을 빼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F2가 되고, F는 X에다가 A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여기서 2A인데 여기 A 있으니까 3A, 그 다음에 상수항은 1 더하기 2니까 3, 이게 57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 빼기 54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9하고 6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9, 6 가능합니다. 근데 4보다 큰 거를 했으니까요. 얘를 버리고 얘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랑 6이 가능해요. 그 합은 마이너스 2겠죠? 제곱해서 10배 하시면 40이 되겠네요. 정답을 40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9번 할게요.
자, A가 4,0이니까요. 여기가 4가 되고 B가 4,5니까 여기 Y 좌표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B 위에서 점 두 개를 D 잡았을 때 원점을 지나면서 D 지나게 직선, 그 다음에 C에서 E 지나게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이제 생기겠죠. 그때 문제에서 사각형 OAEF라고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FD 라고 하면은 이제 빨강색이 초록색보다 넓이가 4만큼 크다라고 했고요. 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각형은 넓이를 구하셔도 되지만 넓이 구하기 이쁜 모양이 아니에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앞으로 자주 쓰는 테크닉은 넓이가 같은 부분을 더하거나 빼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얘 넓이보다 얘 넓이가 이제 사가 큰 거죠. 근데 여기 넓이를 S'이라고 하면은 빨강색에 S'을 껴주면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 넓이 나오고 초록색에 S'을 껴줘도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넓이 구하기 훨씬 이뻐지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껴주거나 빼주는 거를 저희가 많이 써요. 그래서 아래쪽 사각형에 이 삼각형을 껴주면 OAD 삼각형 나오겠죠. 얘는 이제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S 더하기 4에다가 S'을 더한 건데 그러면 2분의 1 밑변 길이 4, 그 다음에 높이는 A에서 D까지겠죠. 그 다음에 위의 삼각형 초록색에다가 얘를 더한 거 생각해 보시면 CEB가 되는데요. 얘는 넓이가 S에다가 S'을 더한 게 되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인데 높이가 BE가 되겠죠. BE.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밑에 걸 빼요. 그러면 4가 남겠죠. 공통 부분 어차피 지워지니까 얘는 2배는 묶어주시고 AD에서 BE를 빼게 되겠죠. 그러면 날려주시고요. 그러면 AD가 BE에다가 2를 더한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를 K라고 놓으면 AD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 다시 지우고요. BE를 K라 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길이가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AD 이만큼이 요만큼이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이제 기울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울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OD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밑변 4만큼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K 플러스 2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K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초록색 여기 C1을 생각해 보시면 C1을 생각하시면 오른쪽으로 4칸 갈 때 밑으로 K만큼 내려가는 거죠. K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K라고 해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걸 곱했을 때 마이너스 9분의 7이 돼서 마이너스를 죽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양쪽에다가 4, 4, 9를 곱합시다. 그럼 9배 에다가 K 곱하기 K 더하기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7 곱하기 1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9K 제곱 빼기 18K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곱해서 넘기시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7이랑 16을 혹시나 인수분해가 바로 될 수도 있잖아요. 3K, 3K로 일단 해볼게요. 7이랑 16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2를 넘겨서 14랑 8로 한번 해보시면 차가 6이니까 6, 38 되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4 플러스 8로 하면은 맞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14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보면은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3분의 아까 14 죄송합니다. 여기 저 계산 틀렸죠? 여기 9K 제곱 더하기 18K죠? 네, 그러면 여기 부호가 바뀌겠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길이니까 마이너스 버리고 3분의 8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F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가 4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4분의 K 플러스 2.
근데 아까 K가 3분의 8이었어요. 3분의 8. 그러면은 3분의 8에다가 1을 더하면 3분의 14가 나오니까 얘는 6분의 7이겠죠. 그래서 이 직선은요 6분의 7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0,5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얼마냐면 오른쪽으로 사갈 때 k만큼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k가 기울기죠. 근데 k가 3분의 8이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2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x에다가 더하기 y절편 플러스 5죠. 그럼 이거 연립하셔가지고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같다고 하시면 6배 하시면 7x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3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 값이 11분의 30이 나오고요. y 값은 6분의 7배 하시면은 6으로 나누면 5, 7 곱하시면 3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a가 되고 b가 되니까요. a 더하기 b를 하시면 11분의 65인데 걔를 22배 하시면 65를 2배 해서 130이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네, 이제 30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 두 개가 있고요. 얘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지 이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둘 다 6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9가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보자. 네, 2차 함수 일단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제 2,17이 꼭지점이에요. 2,17이 꼭지점이고 0을 대입했을 때 15가 나와요. 여기는 17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6 대입했을 때 9 나오니까 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8,5가 꼭지점이니까 8,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나 봐요. 함수가. 자, 근데 중심이 t, ft인데 반지름이 t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중심이 2,3이에요. 그러면은 y축까지 거리 자체가 2가 되겠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안 만나는 거고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정확히 얘랑 똑같은 2면은 이렇게 y축에 접하겠죠. 지금이 이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f2 여기가 중심이라 치면은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이렇게 y축에 접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4예요. 4,f4가 중심이면 반지름 길이가 또 4기 때문에 이렇게 x축에 접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때 y는 k를 이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지금 빨강색이 2,f2를 지나니까 t가 2일 때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y는 k를 이제 그었을 때 k가 뭐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하나도 안 만나니까 g2가 0이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두 개에서 만나니까 g2가 2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g2가 1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하게끔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이때 이 파란색의 y값이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기 이제 대입하시면 17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의 y좌표가 17인 거거든요. 근데 반지름 길이가 2죠. 그러니까 2,17인데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얘는 이만큼 더해서 19, 얘는 이만큼 빼서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이렇게 그었을 때 19 또는 1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9가 되거나 15가 되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나 조건까지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K를 골라주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말고 4하고 6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F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빼기 2 하면 되겠죠. 15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6을 대입하시면 4, 4, 16이니까 8을 빼시면 9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원만 잠깐만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이따가 지울 건데 원만 그린다 생각하면 2,17을 지나요. 근데 당연히 y축이랑 접해야겠죠. 2,17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7이면은 반지름 길이가 2니까 뿔마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19가 되겠고 여기가 15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얘가 왜 이럴까요? 네, 그 다음에 4 대입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4,15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15가 여기 있으니까 4,15 중심이고 이제 접하게 그려야 돼요. 근데 반지름 길이는 4가 되니까 15 기준으로 위로 4칸 밑으로 4칸 해서 그리시면은 19하고 1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2였고 이쪽이 이제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1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6,9 생각해 보시면요. 6,9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심이 6,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지름 길이 되는 거니까 위로 6 가면은 15 아래로 6 가면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3이고 15랑 3에 이제 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y축이랑 접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좀 원이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조건, 나조건 한번 봐보시면 파란색으로 하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원, 그러니까 중심이 2,17인 애랑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19 또는 15여야 돼요. K 값이. 근데 19일 때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원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곱해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랑 세 번째 원, 제일 큰 애랑은 아예 안 만나니까 교점의 개수가 0개죠. 그럼 곱하면 0이 되지 2가 안 되겠죠. 그래서 19는 아니겠네. 15일 때 맞는지 확인해 볼까 하면은 자, 15일 때는 일단 첫 번째 원이랑은 하나만 만나니까 가조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두 번째 원이랑 몇 개에서 만나나요? 두 개에서 만나죠. 세 번째 원이랑 한 군데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하기 한 개니까 2가 맞겠죠. 따라서 우리는 K 값이 15네라는 걸 알아낸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그림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것도 새로 그릴게요. 아니, 요만큼은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저희가 15가 될 때가 좀 중요하니까요. 15를 생각해 보시면 F0도 참고로 F0도 대입해 보시면 15가 나오고 F4도 15예요. 그럼 15를 한번 그어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이제 y축하고 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릴 거잖아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t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게 알파가 최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론 시험 치실 때는 이 왼쪽에서 이제 두 개에서 만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가 최대면 좋으니까 최대한 오른쪽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오른쪽에서 얘가 만약에 너무 위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y축이랑 접하게 이렇게 원을 그려도 이 빨간색이랑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원이 적당히
한 중심이 여기 있을 때 y축이랑 접할 때 이 빨간색 15랑도 딱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걔보다 조금만 내려오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네? 여기부터 찾아야겠다. 이렇게 오른쪽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파란색 원은 중심이 t, ft인데 여기 오른쪽 함수에 대입한 거죠. 오른쪽 함수. 그러니까 x 빼기 8제곱 더하기 5. 이게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는 y축이랑 접하니까 t죠. 근데 그게 15랑 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내려온 게 15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반지름만큼 t를 이제 내려온 게 15가 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t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t제곱 빼기 17t 그 다음에 64인데 64에서 얘네 먼저 계산하면 빼기 12죠. 그래서 54 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b 뿔마 b제곱 하시면 이게 17제곱이니까 이건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289고요. 빼기 4ac 하면 216 빼는 거고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 그 다음에 뿔마 루트 73 나오죠. 나누기 2가 나와요. 근데 뿔마 중에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그림에서 이 8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골랐잖아요. 근데 2분의 17 하시면 8.5에서 뿔마 요걸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면 이게 전체가 8보다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8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가 골랐으니까 자, t가 이거일 때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딱 접하는 순간. 그러면 그거보다 작아지면은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알파가 이거네 라고 해가지고 17이랑 73을 더하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네, mn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하시면은 얼마가 나오죠? 90, 80, 90 이걸 정답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시험 때는 시간이 없으면 일단 이렇게 처음에는 일단 정답 이렇게 내놓으시고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답만 찾는 정답만 찾는 거랑 별개로 확인을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제 다 풀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복습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저희가 알파를 구했는데 알파 빼기 2부터 알파까지 전부 다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갔을 때 이제 두 개에서 만나는 건 알겠는데 왼쪽으로 두 칸까지 갔을 때도 계속 두 개에서 만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칸만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만나지는데 두 칸 왼쪽으로 갔더니 너무 왼쪽으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얘랑 얘 사이에서 계속 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두 칸 왼쪽으로 간 게 이거라 쳐요. 그러면 0개이다가 1개이다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계속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시험에서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얘가 내려오면 이렇게 두 개 만나다가 계속 두 개 y축이랑 접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계속 두 개 만나다가 딱 내려와서 한 개 만나는 순간 언제냐면 이렇게 될 때겠죠. 이쪽에서 접할 때. 물론 이게 그림이 비율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y축이랑 지금 접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t값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t값이랑 금방 구한 t값이 차이가 2 이상 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접할 때 t값하고 위쪽에서 접할 때 t값을 구했을 때 그 t가 차이가 2 이상이 난다면 알파를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 빼기 2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말한 게 성립될 거예요. 그럼 초록색 경우를 생각하면 중심은 똑같이 t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5인데 얘는 중심에서 위로 반지름만큼 간 게 15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t제곱 t 빼기 8제곱 더하기 5 플러스 t가 15다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빼기 15t 그 다음에
플러스 54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9하고 6으로 되나요? 근데 t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팔 오른쪽에서 생기는 상황이 궁금해요. 그래서 9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9, 얼마지? 네, 일단 9일 때 9,6일 것 같네. 네, 9일 때 이쪽에서 이제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2보다 크게 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랑 이거 사이에서 어차피 GT가 전부 다 이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차가 2보다 큰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2보다 크냐? 네, 클 거예요. 넘겨보시면은 4, 5, 네, 크네요. 네, 그래서 됐다라고 하고 시험 문제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시험이 끝나고라면 저라면 이 왼쪽도 다 한번 조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걸 만족하는 최대값을 묻는 게 이제 끝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뭐 이제 이게 고1 문제긴 한데 나중에 고2가 되거나 하면은 뭐 불연속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럼 이 GT 값이 뭐 연속 이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t 값이 0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쭉 따라갈 때 함수 값이 만나는 개수가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볼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저랑 이제 해볼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다 해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원이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은 t, ft죠. 물론 t 값에 따라서 ft가 이 식을 쓸지 이 식을 쓸지는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15까지 15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궁금하면 이 y 값하고 15의 차를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위에 있으면 15에서 위에 있으면 ft에서 15를 빼야 되고 원이 밑에 있으면 15에서 ft를 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은 y의 요 거리를 생각하시면 ft 빼기 15의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겠죠. 이게 반지름 길이가 t죠.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같으면 GT가 이제 접하는 거니까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보다 커요. 그럼 원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GT가 이제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t 빼기 15가 절대값 씌운 게 t보다 작으면 GT가 이제 여기 가까워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f의 그래프인데 f 빼기 15를 하라는 거는 이 검은색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15만큼 옮기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0을 대입했을 때 지금 15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그걸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뒤집히는 거죠. 밑에 있는 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러면 걔랑 t랑 누가 더 크냐 작냐니까 y는 x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를 그리셔서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보시면 돼요.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 그래프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점들을 좌표를 다 찾아요. 그때 같아질 때는 GT가 이제 1인 거고 지금 파란색이 더 밑에 있을 때 이 경우죠. 네, 그때는 이제 0개가 될 거고 파란색이 위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이겠죠. 그때는 2개가 된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어려운 문제는 문제를 맞추는 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배울 것들을 최대한 다 챙겨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다음 주 모의고사 전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고 혹시나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